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중고리 회로이고요. 예, 난이도 중간인데, 다중고리 회로는 이제 그 저항의 직렬병렬로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되면은 이제 쉽게 등가 저항을 찾아낼 수 있는데,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닌 연결이 굉장히 많죠. 실제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들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적에 맞춰서. 예, 그래서 회로는 이게 뭐 딱 여기까지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회로를 마음껏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분석한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 물리에서 배운 내용으로 그런 회로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무리예요. 예, 일반 물리에서는 키로프 법칙까지만 배우는데 키로프 법칙을 가지고 그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저항이 뭐 5, 6개만 되더라도 5원 1차 연립방정식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계산이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일반 물리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규칙,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그 자체로도 이제 회로를 조금 복잡하게 꾸며내면 상당히 이 심적인 부담이 생기죠. 그러나 원리는 이제 간단해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잘 모르는 학생들이 직렬이 뭐냐, 병렬이 뭐냐. 그럼 직렬, 병렬만 생각을 해요. 저항의 연결이 직렬하고 병렬만 있는 걸로. 근데 실제는 직렬, 병렬은 여러 가지 복잡한 연결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운이 좋으면 직렬, 병렬로 다 끝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고, 그럴 때는 키로프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로프 1법칙, 2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2번의 문제를 보면은 그림에서 입실론 1이 주어졌고 입실론 2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R1, R2, R3가 다 주어졌어요. 뭐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네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회로가 있다. 그럴 때 저항 2와 저항 3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얼마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회로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항의 배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전력의 배치가 주어졌을 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각 저항의 양단의 포텐셜 차, 전압을 구해보자 하는 것이 회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키르요프 제1법칙, 요거는 전류법칙이라고도 하죠. 전류법칙. 그러니까 분기점에서 또는 접합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선이 만나는 점들 있죠. 만나는 점들. 그러니까 전류 입장에서 가다가 전류가 나눠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던 전류가 합쳐지거나 하는 것, 그런 점들에서 전하량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전류의 합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전류법칙이고, 두 번째 키루프 제2법칙은 전압법칙이죠. 이건 에너지 보존하고도 관계 있는데 이 닫힌 회로에 대해서죠. 폐회로에 대해서 그 한 바퀴 삥 돌아왔을 때 포텐셜의 변화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제자리에 돌아오면은 에너지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닫힌 회로에 대해서 모든 포텐셜의 변화를 다 더해버리면 0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럼 잘 보면 입실론은 있고 입실론 2가 있는데, 입실론 1은 이 기전력 방향은 주어졌으니까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면 얘가 없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으면은 R2에도 전류가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R1, R2, R3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건데, 입실론 2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R2의 반대 방향이 되고 R3는 똑같고 R1도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얼핏 생각할 때 입실론이 더 세면은 얘가 이길 거고, 그죠? 근데 입실론 2가 세면은 얘가 이길 거잖아요. 그래서 R1, R2가 전류가 경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르는 가속도의 방향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듯이 전류 방향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전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정하느냐, 그건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일관성 있게만 정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기전력하고 연결을 했을 때 기전력이 흘려보내는 방향, 그러면은 입실론 1은 R1을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그래서 I1은 오른쪽으로 흐르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입실론 2도 R2를 왼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내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R3는 얘도 그렇고 내려갈 거니까 아래쪽으로 I3의 양의 방향을 정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을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I1, I2, I3가 세 개의 미지수가 되는데 얘네들을 나중에 구해봤더니 음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분기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이나 이 점은 똑같아요. 얘는 들어오는 게 I1, I2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I3니까 합해서 같으면 되고, 얘는 들어오는 게 I3고 나가는 게 I1, I2죠. 그러니까 같은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법칙인데, 전압법칙은 전류의 방향을 정하는 것하고 무관하게 전압법칙도 이 닫힌 회로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할 때 닫혀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반시계로 돌리느냐 그것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압법칙을 적용하려면 닫힌 회로를 먼저 선택해야 되고, 그때 닫힌 회로를 선택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닫힌 회로가면 돼요.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혀 있죠. 요걸 선택하고, 또는 요것도 닫혀 있죠. 이렇게 선택하고, 그런데 바깥으로 돌아도 요것도 닫힌 회로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눈에 띄는 닫힌 회로는 3개예요. 그죠? 그 외에 뭐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 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무의미하고, 그래서 각각의 닫힌 회로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주어진 닫힌 회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 회로를 1번 회로다라고 했을 때 조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포텐셜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하는 것을 일관된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조사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기전력이 이 전류를 흘려보내는 기전력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조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조사를 할 때 포텐셜의 변화가, 전압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는 건데, 기전력부터 시작하면 기전력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거죠. 음에서 양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기전력은 양극이 높아요. 음극보다. 그죠? 고저. 얼마나 높냐? 기전력만큼 높은 거죠. 이게 기전력의 정의에 해당해요. 성질이에요. 그래서 기전력을 넘어가면은 포텐셜이 증가해요. 증가하니까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실론 1만큼 증가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선 내에서는 전압 변화가 없어요. 포텐셜 변화가 없는 거로 보고, 이제 R1을 통과하려니까 R1은 저항이에요. 그럼 저항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이 방향이 맞다면 전류가 흐르기 전이 흐르고 난 후보다 포텐셜이 높죠. 그죠? 그래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가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고에서 저로 가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얼마나 줄어드느냐? IR만큼. 그죠? 그게 I1, R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그죠? 요 닫힌 회로 요거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R3에 대해서도 I3는 높은 전위, 낮은 전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I3, R3가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왔으니까 합해서 0이다. 그렇게 부호를 잘 기억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2번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키로프 법칙을 적용할 때는 보이는 대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미지수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저항 다 알려져 있고 기전력도 알려져 있으니까 전류 3개만 알면 되는 거죠. 미지수가 3개죠. 그러면 조건식이 3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1법칙에서 하나 나왔고 왼쪽 닫힌 회로에서 하나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 닫힌 회로 하나만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큰 회로를 잡아도 되고 작은 회로를 잡아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작은 회로를 잡자 그러면 두 번째 회로는 요렇게 돌아가는 걸로 잡을 건데, 이때도 조사 방향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잡아도 되고 반시계로 잡아도 돼요. 그럼 시계 반시계의 차이는 부호가 다 바뀌면 되거든요. 같은 시계예요. 그래서 기전력 방향으로 역시 반시계로 돌아가면서 조사해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입실론 2만큼 증가하는 거죠. 증가 플러스 입실론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 방향으로 지나가니까 고에서 저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R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I3도 마찬가지로 고에서 저, 그러니까 마이너스 IR 해서 3개 다 더한 것이 0이다 하는 거고,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가 3개인데 관계식을 1번, 2번, 3번 3개의 관계식을 찾아냈으니까 이제 3개를 연립하면 돼요. I1, I2, I3에 대한 연립. 연립도 문제마다 다 경우가 다르니까 하여튼 열심히 이거 풀어야 돼요. 그래서 1번식을 보니까 이게 1, 2를 더해서 3이 나오고, 2번식을 보니까 1과 3이죠. 그럼 여기서 2를 3으로 대입하거나 3을 1로 대입하면 되는데, 세 번째 식은 2와 3이네요. 그러니까
2번식, 3번식에서 I1하고 I2를 각각 I3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2번식은 I1이 I3, 여기서 I1을 찾아서 I3 형태로 정리한 거고, 3번식에서 마찬가지로 I2를 I3 형태로 정리한 거고, 얘네들을 다 1번식에다 대입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넘겨주면은 I3가 나오고 3 나눠준 거고요. 예,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I1 나오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I2가 나온다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다 손으로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A번 저항 2, 그러니까 I2 구하라는 얘기죠. I2를 구해 봤더니 주어진 값을 대입해야 돼요. 12V 0.5 뭐 R1 R2 R3, 그래서 다 대입을 해 보면 0이 나와요. I1하고 I2. 입실론하고 입실론 2인데 12V. 0.5V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얘는 12V인데 입실론 1의 2분의 1이죠. 절반. 그죠?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2배 곱했으니까 입실론 1과 같은 거고, 더하기 이건 빼기니까 합하면 0이 되는 거죠. I2에는 전류가 안 흐르네요. 그죠? 예. 그래서 봤을 때는 여기 전류가 흐를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고요. 전류는 여기만 흐르네요. 그러면 그리고 I3는 계산해 보면은 1.5A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전력에 따라서, 기전력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거고, 기전력이 다른 조합이면은 또 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반적인 결과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키로프 법칙은 뭐 하나 풀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회로에서 조금만 바꿔도 다른 문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매번 침착하게 그 키로프 법칙을 잘 적용하는 것. 제일 핵심은 미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고요. 그 미지수를 파악하면서 전류 방향 정확하게 표시하고 일관되게 부호를 다 유지하면서 수학적으로 미지수의 개수하고 이제 그 식의 개수, 방정식의 개수를 맞춰서 연립 방정식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도.